안녕하세요. 워싱턴 리포트 아시아 인사이트를 진행할 알렉스입니다. 오늘 에피소드는 조금 특별한 주제를 다루어 보려 합니다. 바로 베트남에서는 합법이지만 미국에서는 불법으로 간주되는 행동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국가마다 문화와 법의 기준은 다릅니다. 오늘은 그 차이를 통해 우리가 어떤 가치와 법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텐데요.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는 오토바이를 타면서 신발을 벗고 맨발로 운전하는 일이 흔하지만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맨발 운전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도 합니다. 또 베트남 노상에서 자유롭게 이뤄지는 일부 거리 영업은 미국에서는 보건법이나 도시조례 위반이 될 수 있죠. 그리고 더 민감한 부분도 있습니다. 일부 지역에서 허용되는 도박 활동이나 성매매, 소규모 뇌물수수, 가정 내 약초 사용 등은 문화적 배경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미국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. 오늘은 이런 사례들을 중심으로 법의 상대성과 문화의 다양성, 그리고 그 경계 속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국제 감각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곧이어 이어질 2부에서는 두 명의 프리랜서 기자인 베로니카와 랜스가 현지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어지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매주 새로운 팟캐스트를 만드느라 여념이 없는 진행자인 저와 그리고 뒤에서 묵묵히 수고하시는 제작진 여러분, 더 나아가 우리 두 프리랜서 기자인 베로니카, 랜스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더 나아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. 자, 채널을 고정하시고 끝까지 청취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. 여러분이 공유해주신 유튜브 영상, 베트남에서는 괜찮지만 미국에서는 절대 안 되는 9가지 이상한 것들. 이거 정말 흥미롭게 봤습니다. 네, 저도 봤는데 정말 문화 차이가 확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상을 바탕으로 베트남과 미국, 이 두 나라의 일상 속 법이나 문화 차이에 대해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좋습니다. 단순 비교를 넘어서 그 배경까지 한번 살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. 네, 길거리 이발소부터 시작해서 처방전 없는 약 구매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베트남에서는 어떻게 다를까? 또 왜 그럴까?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. 준비되셨나요? 네, 바로 시작해보죠. 네, 이 영상 보면서 느낀 게 단순한 다름을 보여주는 걸 넘어서 베트남 사회의 어떤 현실적인 필요 같은 거, 그리고 변화하는 가치관까지 엿볼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. 맞아요. 그럼 첫 번째로 영상에서 나왔던 그 길거리 서비스 이야기부터 해볼까요? 길거리 이발소. 네, 그거요. 영상 보니까 단돈 몇 달러에 길에서 머리를 감는 모습. 미국에서는 정말 상상하기 어렵잖아요. 그렇죠. 바로 위생 문제나 허가 문제가 떠오르니까요. 네. 그리고 길거리 스파도 비슷하게 저렴하긴 한데 면허 없이 운영되는 경우도 많고 오히려 더 아프게 나올 수도 있다.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. 바로 그 지점입니다. 영상에서도 나왔듯이 베트남에서는 당장의 어떤 접근성하고 실용성, 이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접근성과 실용성. 네, 규제보다는 일단 싸고 빠르게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그런 수요가 있으니까요. 이런 형태가 유지되는 거죠. 성이 있는 거고요. 하긴 그런 접근성이라는 면은 약국 사례에서도 확 두드러지더라고요. 약국이요?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들. 네, 항생제, 항불안제, 심지어 비아그라까지 처방전 없이 그냥 살 수 있다는 게 저는 정말 놀랐어요. 저도 그 부분 보고 좀 놀랐는데요. 여러분도 영상 보시면서 감기 몸살일 때 바로 약 살 수 있으면 편리하겠다 이런 생각 들면서도 동시에 저거 위험하지 않을까? 이런 생각도 드셨을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특히 이제 병원 가기 좀 어려운 시골 지역 같은 곳에서는 약국이 사실상 1차 진료기관 역할을 하는 거죠. 그럴 수 있겠네요. 네,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인데 영상에서도 지적했듯이 의약품 오남용 같은 그런 잠재적 위험은 분명히 안고 있는 거고요. 그렇죠. 미국의 그 철저한 처방전, 보험 시스템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 방식인 거죠. 네, 길거리 서비스랑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필요가 규제보다 좀 앞서는 현실, 그걸 보여주는 또 다른 예시라고 할 수 있겠죠? 그런 현실적인 필요가 법이나 규제에 우선하는 상황이 또 있었잖아요. 영상 속 구인 광고 사례. 전 이거 보고 정말 충격받았습니다. 그 나이나 외모 조건 같은 거요? 네, 30세 미만, 미혼, 매력적인 베트남 여성 구함. 이런 조건이 그냥 버젓이 명시되는 게 합법이라네요.
미국 기준으로는 이건 뭐 명백한 차별이고 바로 소송감이죠. 네, 그렇죠. 베트남에서는 특히 좀 규모가 작은 기업이나 가족 단위 사업체 같은 데서는요, 고용주가 원하는 조건을 좀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. 직접적으로요? 예. 이게 뭐 특정 역할에 대한 어떤 전통적인 성 역할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적인 선호도 같은 게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고요. 아, 미국의 강력한 차별금지법과는 달리 관련 법규가 아직은 좀 발달 중이고 사회적인 인식 개선도 좀 필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물론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도 언급됐지만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이런 관행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고요. 아, 변화의 조짐도 있다는 거군요. 네. 그런 사회적 인식이나 인프라 문제는 장애인 접근성 부족에서도 좀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. 맞아요. 그 보도 문제. 영상에서 오토바이로 그냥 꽉 찬 보도나 엘리베이터, 경사로 없는 건물들 보여주는데 정말 좀 안타깝더라고요. 그렇죠. 미국의 장애인법 ADA 같은 경우는 공공장소에서 동등한 접근성을 법으로 보장하잖아요. 그 차이가 너무 극명하게 느껴졌어요. 네, 베트남에는 아직 그렇게 포괄적인 장애인 접근성 관련 법규가 좀 미비한 편입니다. 오래된 건물이 많아서 개조하는 데 드는 비용 부담도 물론 크고요. 비용 문제도 있겠네요. 네. 근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 영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인식 부족인 것 같아요. 접근성이 어떤 기본적인 권리가 아니라 뭐 부가적인 서비스나 심지어 사치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. 이건 뭐 우리 모두 좀 생각해 볼 문제죠. 정말 그렇네요. 또 다른 흥미로운 차이는 그 외국인 요금이었어요. 이중가격제. 네. 관광지요. 박물관 같은 곳에서 현지인하고 외국인한테 다른 요금을 받는 게 합법이라는 점. 영상에서는 미국 대학의 타주 학생 등록금을 비교 사례로 들긴 했지만 관광지에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가격 차별하는 건 미국에서는 보기 힘들잖아요. 그렇죠. 뭐 일부 다른 나라 관광지에서도 보이긴 하는 현상인데요. 재원 확보나 뭐 자국민 우대 이런 이유를 들긴 하지만 네. 거주지가 아니라 국적에 따라서 가격 차별을 하는 걸로 비칠 소지가 다분하죠. 베트남에서는 이게 비교적 좀 공공연하게 이루어진다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. 공공연하게요? 네. 이것도 앞서 이야기한 법과 현실 사이의 어떤 간극, 그리고 경제적인 요인 같은 게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겠죠. 그렇군요. 마지막으로 영상에서 다룬 개고기 식용 문제. 이건 정말 문화적 차이의 민감성을 딱 보여주는 사례였어요. 네. 아주 민감하고 또 논쟁적인 주제죠. 베트남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합법이고 뭐 건강이나 행운이랑 연결짓는 그런 믿음도 존재한다고 하니까요. 네. 하지만 여기서 영상이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줬다고 생각해요. 어떤 점이죠? 그 하노이나 호치민 같은 대도시의 젊은 세대들, 그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개고기 식용을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에요. 젊은 층에서는 인식이 바뀌고 있다. 그렇죠. 이건 문화라는 게 고정된 게 아니라 사회 변화랑 같이 계속 진화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네, 오늘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이 영상을 통해서 베트남 사회의 참 다양한 단면을 본 것 같아요. 규제보다 앞서는 어떤 현실적인 필요, 또 변화하는 세대의 가치관, 그리고 법과 문화가 상호작용하는 방식까지 정말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았습니다. 맞습니다. 단순히 그냥 이상하다? 우리랑 다르네? 이렇게 치부하기보다는 왜 그런 차이가 생기는지 그 배경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네네. 영상 속 사례들은 법이나 제도가 그 사회의 필요와 가치관을 어떻게 반영하는지, 또 때로는 어떻게 좀 뒤처지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. 오늘 저희가 살펴본 베트남의 여러 모습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? 어쩌면 이런 다름에 대한 이해가 세상에 좀 더 넓고 또 깊게 바라보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네, 좋은 말씀입니다. 다음에 저희는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